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북의 경우 관록의 현역 의원이나 중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이들의 낙선 인사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해외 연수 예산을 잦은 반납하는 지방의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의 경우 민심을 다져온 관록의 현역 의원이나 중진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중대기로에 놓인 이들의 낙선 이후를 정명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남원 임실 순창 지역구로 돌아와 복귀전을 치른 이강래 후보. 그러나 재선 도전에 나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저지하진 못했습니다. 이강래 후보는 자신의 블로그 등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지지에 감사드린다. 비록 선거에는 패배했지만 남원과 임실, 순창을 위한 길을 고민하고 찾겠다는 낙선 인사를 남겼습니다. 역시 중진으로서 무게감 있는 정읍 고창 선거구 유성엽 의원은 이번에 4선 고지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선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하겠다며 지역 현안을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과 협력할 뜻도 내비치며 정읍 고창 주민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김제부안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김종회 의원도 거센 민주당 바람 앞에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국회 첫 입성을 노리는 이원택 후보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다며 자신의 부덕함에 죄송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심은 천심이라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나같이 지역민의 감사와 미안함을 전한 중진 현역 의원들. 이번 낙선으로 정치 생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이용호 당선인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고나 고발건 등 일체를 취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도 해외 연수 예산을 잦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 의회는 지난 10일 해외 연수 예산을 포함한 6,300만 원을 반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한가하게 해외 연수를 갈 수는 없다며 안 받기로 한 겁니다. 긴급 재난 생활비라든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안군 의회를 포함해 국외 출장비 반납에 참여한 시군 의회는 현재까지 모두 7곳. 반납된 예산만 9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반납이 결정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 예산 반납 동참은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계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지금 추경 할 때 지금 거의 반납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체 의원들한테는 다 안 되고 한 16분에서 한 반절 의원님만 지금 아마 그렇게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8억 원, 전라북도 교육청은 29억 원의 해외 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1일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재 고교 3학년 입장에선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수생과 재수생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수능 범위에서 고3 교육과정을 털어내자고 수능 범위 축소를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히 시험 범위를 줄이는 게 국가가 학생들에게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북도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도내 택시, 화물차, 중소기업과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관도 담겼는데요. 전북도는 지난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 추경을 편성한 이후 경제 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1차 추경, 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방에 방점을 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도정 현안 등 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특구 지원 등 R&D 사업과 연내 반영 필수 사업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실업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장 휴폐업과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전북 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66명보다 21.1% 증가했는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 1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10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85% 감소했지만 지난 2월에는 3,72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2%나 늘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의 하나인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 기간 지급되는 급여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등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데 금액으로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유로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가 1,88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계약 만료 1,646건, 일용근로 549건 등 순이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312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89억 2,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시가 국내 우령 중소기업 3개사와 361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기업은 소형 전기차와 태양광 셀과 모듈, 농기계 부속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투자 결정으로 26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중기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연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나 당년 수출 실적이 500만 불 미만의 수출 기업입니다. 전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배려풀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배려풀은 아이 낳고 키우기 더 좋은 직장 문화로 아이 가득한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공무원 노조, 기업 지원 부서 등과 함께 10대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해 다자녀 직원 우대, 특별 휴가 눈치를 안 보고 쓰기,
자녀 출산 혜택 확대를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수질 유해물질은 일상생활이나 농어업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구리, 납, 비소 등 32종의 물질입니다. 대상은 도내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26곳입니다. 전북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은 5월 한 달 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밀 검사할 예정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투자 사기를 통해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업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웃돈을 얹어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게 속아 투자한 피해자만 수백여 명으로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시가 남원다움관 안에 인생기록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남원 인생기록관은 지난 100년 동안의 근현대사를 영상이나 음향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방형 전시에서 벗어나 관람객이 직접 기록을 남기고 저장 매체에 보관하는 체험형 콘텐츠도 갖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올해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 과제 지원에 모두 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는 주민이 참여하는 새만금 수질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민간단체에 신청받은 수질 보전 활동 사업 내용 가운데 5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익산 환경운동연합의 만경강 일대 정화 활동과 완주군 네트워크의 마산천 살리기, 정읍시 네트워크의 정읍천, 고부천 활동 등이 있습니다. 전북도가 제50회 지구의 날을 기념해 일제 소등 행사를 실시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22일 밤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등은 도청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등 158개 공공기관과 호남 제1문 등 9개 상징물 등 모두 446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민은 자율적으로 밤 8시부터 10분 동안 각 가정에서 소등을 하면 됩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세계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안에는 밤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임실 1도, 남원, 순창은 2도, 정읍 4도, 고창 5도, 김제는 6도, 부안 7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임실 10도, 김제, 부안, 순창, 정읍은 11도, 남원, 고창은 12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구름이 많겠습니다. 빨래는 밖에서 건조하셔도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길겠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 않지만 오랜 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씨가 많을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조금 낮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모두 2m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